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인 조지 하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를 많이 겪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용서가 참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 어렵죠? 네. 한 번은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예술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장 선생님부터 회개를 하고 애들이 엄청 많이 울더라고. 예.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네가 용서해 줬느냐. 나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흉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과연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는지 네. 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용서라는 네.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옮기는 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성령을 네. 통해서.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간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한광협 원장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저희 주셔서.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는 특별히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간 질환 관련해서 네. 방송을 많이 나갔었는데 오늘 극동방송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간협회 이사장도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간암 걸린 사람들도 많은데 예. 간이 왜 중요합니까? 예, 간은 이제 우리 오장육부라고 5개 장기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큰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하게 크게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기 중에서는 가장 큰데. 아니 우리가 그냥 농담할 때도 간 큰 놈이라고 농담을 하는데 그 기능 주로 뭐 하는 기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간이라는 게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항상성을 위한 장기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피로하고 과로하신 분들 또 뭐 연말에 술 좋아하신 분들이 그 다음날 몸이 깨끗해지는 거는 이제 간이 밤새 묵묵히 일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로 치면은 맨 밑에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말없이 일하고 있는 그런 쪽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다.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만 도려내면 됩니까? 대부분 이제 간암을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 그러는데 네. 간은 아파도 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아주 많이 망가질 때까지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간암까지 가는 동안에 보통 30년 내지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간암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면 대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려내기가 어려워지고요. 실제 간암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0%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간이 나쁜 사람들은 1년에 2번은 꼭 검사를 받으셔라. 그래야 이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시킬 수 있다, 도려낼 수 있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사적 기관입니까? 예, 공공기관인데 이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연간 한 200억의 예산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 교수는 그만두시고 예. 여기에 전문 또 전적으로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년을 거의 앞두고서 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돼서 정년 퇴직 2달 앞두고서 이제 글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서울대학병원 2사람이 올라왔는데 2사람이 다 마땅치 않다고 다시 뽑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예. 이 공공기관장은 차관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전부 공직자로서의 적합한가를 다 점검을 하게 돼서 그 인사 점검 과정이 꽤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을 예전에 뵈신 적이 있다고요. 예. 직접. 중학교 때 네.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부흥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빌리 그라함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 채플 시간에 오셨는데 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통역 목사님으로 오셔서 네. 그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너무나 똑같이 잘 네. 전달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네, 어디 그때가 중학교? 처음 뵀었습니다. 네. 대광중학교였습니다. 대광을 제가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 이창로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대통령도 이창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예. 대광 초등학교 나왔다고 매주 수요일 날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이쁘게 봐줘가지고 맨날 기도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예. 네. 그거 보면 참 미션 학교가 그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실 때 예. 하영조 목사님도 주치셨다고. 네, 제가 이제 그 간암 분야 쪽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저희 방사선과 교수님 중에 이종태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세계적인 이제 신약 치료를 했었어요. 홀뮴이라는 치료를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저희 교회 병원에 이제 소아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진료를 이제 요청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한 목사님을 뵙게 투석을 됐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한 2번 가서 기도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콩팥이 괜찮으셨는데 한 목사님이 사실은 뭐 당뇨도 있으셨고 심장도 좀 안 좋으셨고 본인 말씀으로는 이제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하셨었는데 간만 나쁘신 건 아니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콩팥도 나빠지셔서 결국은 이제 투석도 받고 그렇게 되셨죠. 투석을 일주일에 3번 받으셨습니다. 하시는데 참 일찍 가셨어요. 예. 그 사실은 간암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고요. 나중에 이제 그 혈관 문제로 갑자기 떠나게 되셨는데 제가 뵈셨던 거는 투석을 받으실 때도 다른 분 같으면 굉장히 그 실망하고 그러실 텐데 낙관적이죠. 목사님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여러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환자로서 상당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투석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쉬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투석 받는 동안은 이제 조용히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받았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시면서 그러면서도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굉장히 잘 따르시는 한 원장님도 수술 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러죠. 의사로서 환자 입장은 잘 안 돼 보다가 제가
정년을 앞두고서 종합검진을 받았었는데 그 폐에 이제 조그만 결절이 보인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봤더니 그게 조금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띄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입원해서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폐암 초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돼 보니까 제가 좀 더 환자한테 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니다가 별거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로 고치셨어요. 그걸로써 이제 뭐 일단은 해결은 된 거죠. 해결은 됐는데 뭐 사실은 저희 집안이 부모님도 90 넘게 다 장수하셨고 암이 아무도 없으셨는데 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보다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정년을 앞두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도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무 후유증은 없고요. 뭐 이제 거기 쬐던 자리가 가끔씩 저리저리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예. 그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 누워 있을 때 천장에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요. 예, 저도 환자로 있어 보니까 네. 뭐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제 불안한 건 사실이었고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원목실에서 목사님이 와서 잠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게 이제 확실히 위로가 됐고 또 침대로 누워서 가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천장만 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네. 이렇게 해준 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예. 환자로서 좀 수술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도 나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의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배를 전체로 열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간단하거든요. 제가 받은 수술도 좀 그런 흉곽경을 통해서 받은 수술이었는데 환자 입장이 돼 보니까 간단한 건 없더라고요. 다 불편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환자와 좀 더 공감해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너무 질병만 고치고 별거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아픔에도 이제 같이 좀 공감해줄 줄 아는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하게 그러니까 제가 됐습니다. 어려서의 병원하고 지금 병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그렇죠. 예. 우리 사람이 이제 뭐 암을 골수암을 뭐 한 20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래 이제 어느 병원에 주치의한테 갔는데 쫙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9시에 약속을 했는데 10시 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갔는데 딱 컴퓨터 찍더니 다음 달에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15초에 나왔죠 우리가.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해가지고 의사한테 약 처방까지 해달라고 그러죠. 예. 그건 참 신기하죠. 미국 의사를 내가 만났는데 쭉 설명을 해주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저도 전립선 초기에 발견을 했는데 예. 그래 이제 그 서류를 다 가지고 미국 우리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의사한테 보여주니까 세 가지로 있대요. 뭐 치료 약물 예. 치료가 있고 뭐가 있고 수술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수술한다 그래서 수술 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첫째가 환자가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그건 제 신조예요. 의사 해라는 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 출석하시는 교회가 온누리교회겠네요. 네, 지금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서부터 가지셨어요? 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목사는 안 하시고 의사 하셨구나. 네, 의사의 꿈은 그럼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저희 큰 누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누님이 근무를 하면서 그 의사의 그 생활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카운셀러를 좀 만나봤는데 그 학교 그 상담 선생님께서 의사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고 제가 처음에 이공계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물을 다루는 예.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 굉장히 끌려서 그때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고3 중반에. 그때 그래도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의과대학을 갔고요. 네. 사모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제 같은 대학의 서클 후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도 의사 선생님이시겠네요? 지금 현재 그 가짜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네. 교수로 있고요. 예. 분야를 이제 저랑 같이 간암 쪽을 같이 해서 제 아내가 오히려 방사선으로 제 간암 환자들을 많이 고쳐줬죠. 네.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얼마나 하셨어요? 아내가 이제 학생 임상 실습을 나왔었을 때 제가 이제 취프였습니다. 그 레지던트라 그래서 취프인데 취프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늘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 때 이제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녀는 몇 분을 두셨어요? 딸 둘인데 지금 다 30 중반을 넘었는데 아직 둘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기다리고 있어서 미혼이시군요. 네. 또 따님들 중에 의사는 없으시고? 큰 딸이 이제 저와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 분야의 간 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교수 시절에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는데 네. 중점을 두고 가르치셨던 얘기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시절에는 이제 간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대개 의사들은 이제 질환만 보게 되거든요, 병을. 근데 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돌본다라는 생각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이용한 인문과학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의술만 강조하다 보니까 차가운 의사가 되죠. 이제 가슴 네. 따뜻한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전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면 될 텐데 아예 고집을 세우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제 참 이러한 거를 우리 목사들, 성직자들이 적어도 의료적으로 할 건 다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아예 이걸 거두절미하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데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네, 많으시죠. 그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같은 저희 이제 아버님도 목회자셨으니까 그런 분들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게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왜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그렇게. 그럼 예수님께서 노력하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네. 맡기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다 맡기고 예. 거기서도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이제 집에 가서 죽으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될 텐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더러는 이제 치료가 어렵다. 이제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의사가 전지전능한 건 아니거든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하는데 더러는 이제 잘못된 신앙이 너무 이제 마치 로또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식이 돼서는 좀 곤란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리 의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좀 더 신뢰를 주고 그분들을 좀 더 잘 믿고 따라오게끔 해주는 근데 간에 거죠. 대한 기본적인 뭐를 해야 간이 건강한가?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담배를 많이 핀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간에
엄청 큰 부담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신 비결은 어느 하루 아침에 또 뭔가를 굉장히 좋은 걸 드셔서 건강하신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나쁜 거를 멀리 하시고 했듯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술도 그렇고 불필요한 약물 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에 부담되는 것들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 간 환자가 많은 거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주입니다. 예전에 이제 B형 간염, 또 C형 간염, 급성으로는 또 A형 간염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바이러스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요새는 치료제가 다 좋은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서 네. 가서 치료만 잘 받으면은 완치가 되거나 잘 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간을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시키는 그렇죠. 저희가 거죠. 봐도 얼굴이 시커매지는 사람, 아 무슨 간에 이상이 있나 보다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간이 이제는 거의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간 이식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가족이 간을 주는데 이 간이 부활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을 잘라줘도 또 재생이 돼요. 자른 만큼.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보지만 간에서도 이제 부활의 기적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가족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 예. 기증을 하면은 살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를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신가요? 뭐 아까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네. 있었고 또 한동대 이제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그 장로님 임종 때 제가 이제 뵀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양반도 간이 나빴나요? 마지막에는 이제 간이 나빠지셨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쪽 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간이 나빠져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 때 뵀었는데 그 분들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그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의 지시에 상당히 잘 따르시면서도 아픈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치료하는 의사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거를 이제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32% 생존율로 올려놓기까지 하셨잖아요. 아 정말 이거는 안 고쳐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잘 된 케이스 혹시 뭐 수술이- 사실은 네. 아까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네. 간암 치료를 과거에는 그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 많이 퍼졌을 때는 이제 항암제를 쓰는데 항암제가 독하거든요. 근데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독한 항암제를 쓰게 되면 간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방사선 치료하고 간으로 항암제가 들어가는 그러한 병암요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개발을, 예. 두 사람이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치료가 어렵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선생님을 예. 만나고 그렇게 고침을 받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라든지 좋은 치료제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는 훨씬 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 원장님 말이에요. 본인도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에 실려갈 때 천장만 보셨다 그랬는데 그런 때 신앙이 또 찬송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뭐 와가지고 좀 위로가 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어떤 이렇게 격렬한 만남의 경험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신앙적 체험이 다른 분들은 이제 성인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걸 고백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그 혼이 나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확실히 어렵고 절박해야 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가까워지고요.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때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살아계세요. 아버님은 이제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95세로.
네. 어머님은요?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보다 조금 먼저 가셨고. 돌아가셨고요. 그 형제는 몇 형제세요? 저희는 이제 그 삼남 이녀고요. 사실은 이제 제일 큰 형님은 이북에 남아 계시고 이제 저 월남 하실 때 저희 못 오셨구나.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남으셨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산 가족이시라구나. 네. 네. 야, 참 우리 이 세상 끝 마치기 전에 빨리 통일돼서 예. 만나봤으면. 그 나머지는 내려오시고. 예, 저는 이제 피난 내려와서 마산에서 저희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 둘을 이제 거기서 낳게 됐습니다. 참 이산 가족의 아픔이 예. 그대로 갖고 계시구나. 네. 극동방송이 또 북한에 예. 이 라디오 전파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 방송이 남다르게 생각되어질 것도 같습니다, 원장님. 네. 네. 뭐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그 이산 가족 신청을 하는데 되게 월남 가족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계신 일도 앞으로 계획 비전을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3년의 임기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됐고요. 그 원장으로 처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이제 주로 그 사립기관에 교육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국립기관에서 이제 봉사할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 건강 관리를 좀 더 어떤 식으로 잘해서 노인분들께서 건강 수명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병원에 다니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임기가 거의 다 되고요. 다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네. 좀 그 차가운 의사에서 좀 더 가슴 따뜻한 의사로서 환자에게 그 마음의 위로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로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시다면은 뭔데 우리가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찬송가 프로그램. 찬양 좋아하는 곡 있으신가요? 나의 사랑하는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으나 그 네, 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 칭찬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며칠 전이 제 결혼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네. 안 보이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거는 그 만 나이로 바꾸는 바람에 올해 칠순이 되는 건데 칠순은 안 하고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68세로 다행히 그렇게 그냥 안 있게 보여요. 됐습니다. 네. 난 한 60 초반인 줄 알았어. 뭐 다 이제 그 아내가 저를 잘 사랑해 준 덕분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잘 가정을 이끌어 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참 모범적인 가정이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감사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